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벌스토리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관심그룹에 넣자마자 상승을 해서 관심그룹 3번으로 이동을 했죠. 대신정보통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관심그룹에 넣자마자 플러스 20% 상승했다는 내용으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방송 중에 그 방송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대부분은 안 보셨겠지만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12월 20일 날 12월 20일 날 저녁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대신정보통신이라는 얘기를 최초로 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방송 자료는 아직 그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서 제가 중간에 투표를 했었죠. 처음으로 설문조사라는 걸 통해서 생방송 시청자분들에게 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대신정보통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관심 종목에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로 했는데 넣지 말자가 좀 많더라고요. 꼴랑 10분이 참여를 하긴 했는데 넣지 말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가 정말 좋아 보여서 설령 넣지 말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나는 넣어볼 거다. 근데 혹시나 넣지 말자고 하신 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하다라고 했었는데 텔콘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런 의견들이 좀 몇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관심그룹에 계속 이렇게 새로운 종목을 또 추천을 해드리는, 새로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영상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심그룹 이번에 편입을 했었고요. 20일 날. 그리고 그때 당시에 1,100원 아래로는 좀 사봄직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죠. 1,100원 아래, 특히 한 1,080원 정도에 사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21일 화요일 날 제가 좀 가족 지인분들에게도 좀 얘기를 했어요. 1,080원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1,080원 한번 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지인분 중에 몇 분은 사셨고 대부분은 안 사셨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1,180원에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한 150 정도. 그리고 나서 1,220원 정도에 한 50 정도를 더 투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됐는데요. 12월 22일 날 좀 지켜보고 23일 날 제가 카페와 유튜브를 통해서 관심그룹 2번에서 관심그룹 3번으로 옮긴다라고 공지를 드렸습니다. 관심그룹 3번과 2번의 차이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관심그룹 3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흔들기가 시작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그때가 좀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탈출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그룹 3번으로 이동을 하면 최대한 추가적인 매수는 좀 자제를 하고 매도를 조금씩 고려할 때다, 그렇게 표현을 드리죠. 물론 투자 판단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저도 실제로 관심그룹 3번에 있는 애들을 추가 매수를 한 적도 있고요. 신규 매수를 한 적도 있고, 그러고 나서 많이 좀 손해를 본 적도 있고, 오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켜만 보는 단계, 보유 중이면 보유 중인 만큼, 혹은 보유 중이지 않다면 그냥 구경만 하는 단계, 그런 단계를 관심그룹 3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 스스로 새로운 어떤 위험한 구간에는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정보통신은 참고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478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장 주식 수는 3,800만 주고요. 시가가 1,245원이에요. 1,245원인데 시가총액이 4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외국인이 약 280만 주로 7.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생각보다 높죠. 그래서 추론을 해보면 당연히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개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으로 때려보면요. 2017년부터 계속해서 한 1,600억에서 한 2,000억까지도 매출액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1,760억 정도였고요. 21년 올해는
올해 3월 달에 재무제표는 194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올해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면 1, 2, 3분기 계속해서 영업이익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데 2020년도 12월 달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54억의 흑자가 났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재무제표를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 총계도 좋고요. 그리고 자본금은 192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유보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유보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고 전환사채를 사람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셔서 많이 지켜보는데요. 전환사채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업 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없고요.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없고, 회사채 없고, 신종자본증권 없고, 조건부 자본증권 없습니다. 좀 우려되는 사항은 뭐냐면, 제가 우려되는 사항까지 말씀드려야 되겠죠. 보면은 소송 중인 게 하나 있어요. 당반기 말 현재 회사는 대한민국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3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각각 서울고등법원 2심 및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1심에 계류 중이며 최종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어떤 악재는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주가 하락 요인은 눈으로 봐서는 확인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지금 가격 정도만 돼도 정말 좋은 가격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웬만하면 1100원대 아래에서 사면 좋고요. 좀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좀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200원 아래, 1220원 아래 정도에서 조금씩 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그룹 3번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고 나중에 좀 기회가 오면 좀 매수도 새로 다시 들어가 보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집행정지 결정, 정정사유 해가지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3개월간 잔여일 동안 거래처의 거래도 중단되고 막 이런저런 악재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소송이 만약에 잘 풀린다면 금방 또 주가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원래 주가가 못해도 한 1600원 정도에서 최대 3000원까지 왔다 갔다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타 그 외에 어떤 부분은 사업보고서를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업보고서를 넣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버려서 관심그룹 3번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감안해서 정보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관심그룹 3번에 편입된 대신정보통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관심그룹에 넣자마자 20%가 올랐어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 나갈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돈 많이 버세요.